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이죠. 아, 잠시. 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세계 여러 지역과 한반도의 선사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사라고 하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선사가 뭘까요? 선사는 먼저 선자를 써요. 먼저 일어난 역사. 무슨 말이냐? 역사라는 개념, 역사 시대 이전의 역사. 우리 역사를 이걸 뭘 쓰냐면 기록할 역자를 쓰거든요. 즉 기록한 역사 이전의 역사. 무슨 말이냐? 기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문자가 있어야 되죠. 문자가 발생하기 전의 역사예요. 어느 시기일까요?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의 역사를 선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시기에는 어떻게 역사를 공부할까요? 그렇죠. 사건 현장처럼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 같은 것들이 남아있겠죠. 그 흔적을 뭐라 부른다? 유적이다. 그죠? 옛날 사람들이 썼던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부른다? 유물로 얘네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한다, 탐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학문들을 고고학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러면 물론 역사시대도 고고학은 빛을 발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주제 첫 번째로 넘어가서 인류의 출현과 진화를 좀 살펴봅시다. 최초로 우리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아이는 어떤 아이였을까? 바로 교과서에 나오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들어봤나요? 무슨 뜻일까? 이름 되게 긴데. 사실 얘가 어디서 출현했냐면 남방의 원숭이란 뜻이에요. 남방의 원숭이. 얘는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 출발을 했어요. 쌤, 왜 아프리카예요? 그러면 우리 인류는 옛날에 다 흑인이었어요. 물어보는데 맞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자, 옛날에 여기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근처가 정글이고 여기와 여기 요 부분에 있는 곳은 초원일 거예요. 그죠? 초원이고 여기가 정글인데 옛날에는 아프리카에 비가 훨씬 더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이 두 군데 전부가 원래는 정글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 정글이었던 이 전체가 이 전부가 뭘로 바뀐다? 초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원숭이들의 삶에 변화가 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원숭이들이 정글일 때는요, 막 놀다가 위험한 포식자나 뭐 사자나 이런 애들이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기 한 무리의 원숭이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사자가 오는군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정글일 때는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심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나무 위로. 자, 근데 초원일 때는 나무 위로 못 올라가요. 아프리카식의 긴 풀이 있는 초원, 장초 초원이라 부르는데요. 이 풀들이 딱 어느 정도 높이까지 자라냐면, 풀들이, 쌤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 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풀들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자라냐면, 여러분들 딱 허리 정도까지 자라요. 그러면 이 원숭이들로서는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상대방이 안 보이는데, 초원에서 호랑이나 사자 같은 걸 딱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살아 있으려면 어떻게 진화를 해야 했냐? 계속 일어나서 이 초원의 풀 높이를 넘어서 꾸부정하게라도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계속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타난 유인원들이 애들이 여기 보세요. 딱 봐도 구부정해. 그죠? 아직 완전히 일어났다고 할 수 없어. 하지만 일단 일어났어. 왜? 이까지 올라오는 이 풀들을 여기까지 턱 밑까지 올라오는 풀들 넘어 뭐가 있는지 계속 봐야 되거든. 그죠? 요렇게 해서 일어나는 애들이 생겼는데 얘가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자, 그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뭐가 좀 특이하냐? 얘는 일어나면서 의도하지 않게 몇 가지 커다란 것들을 건졌어요. 자, 그래서 특징, 그죠? 일어나다. 이걸 한자로 직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완전히 일어난 건 아닌데 어쨌든 구부정하긴 한데 일어나면서 뭐가 생겼느냐? 드디어 손이 생겼어요. 손이. 그죠? 앞발이 아니고. 차이는 알겠죠? 우리처럼 이런 걸 손이라 불러요. 손. 주행은 하는데, 그러니까 달리는데 이 앞발을 쓰지 않는 거죠. 이 전에는 달리는데 이 중심축으로 이 손을 썼는데 이제 손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앞발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앞발은 이제 놀게 된 거야. 놀게 되면 뭐가 되느냐?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 생겨서 손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도구를 만들어요. 그죠? 자,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이 지구의 대표적인 어떤 최고의 종이 된 건 이상한 일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인간은 사자나 호랑이처럼 송곳니가 한 10cm 가까이 자라지도 않고요. 곰처럼 앞발로 후려 때리면 2톤에 달하는 압력을 쇠려 박을 수도 없어요. 이게 쇠려 박는다라고 때려 박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헤비급 복서들, 그러니까 막 UFC에 나오는 몸 좋은 아저씨들이 사람을 때리면 한 1톤 정도 나오려나? 근데 곰이 이렇게 툭 때리면 2톤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포터 차량이 여러분들을 덮치는 거와 같은 압력이 곰에서 이렇게 느껴져요. 아우 곰 귀여워라고 야생의 곰한테 이렇게 안기면 곰이 머리를 때리면 머리가 트리플 악셀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우리 인간은 그런 괴력도 없고 엄청난 어떤 근육이나 치타처럼 110km로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는 종류가 됐죠. 종자가 됐죠. 그죠? 그 이유는 우리가 뭘 쓴다? 도구를 쓰기 때문이에요. 얘가 손이 놀면서 앞발이 할 일이 없어서 손이 놀면서 심심하니까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도구로 계속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 호모 에릭투스라는 애가 나타납니다. 더 진화해서. 그죠? 얘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못지않은 굉장히 커다란 발명품 하나를 만들어요. 바로 뭐냐? 불을 사용해요. 파이어. 그죠? 미안해요. 방탄소년단 팬들. 미안합니다. 나도 방탄소년단 잘 들어. 자, 불을 사용한다. 불을 사용하면서 추위와 야생동물을 물리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처음에는 얘네들이 불을 만든 건 아니었어. 무슨 말이냐면 우연히 번개 쳐가지고 뭐 이렇게 산불 난 거, 들불 난 거 그거 막 주워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뭐 불이 막 나가지고 불이 번지고 난 다음에 따닥따닥 조금 타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다 조금 사슴이 있는 거야. 먹어봤더니 맛이 있어. 직화구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그거 먹어보고 이게 불을 이용하면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불을 이용하니까 야생동물들이 쉽사리 못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불을 어떻게 처음에는 그걸 보고 만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겠냐? 계속 들고 다녔을 거야. 불씨를 요만큼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마른 나뭇가지 같은 걸 모아가지고 불을 이렇게 후후 불어서 이 안에 있는 불들을 다 계속 옮기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다가 불을 직접 만들고 불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단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변화하게 돼요. 자, 그럼 현생 인류랑 가장 비슷한 건 무엇이냐? 바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들이에요. 자, 얘네들이 지금 현생 인류와 거의 똑같은데, 그죠? 이 이전에 얘네들에 비해서 뭐가 다른가? 이제 완전히 고추설 수 있게 되어서, 신체상의 변화가 나타나요. 자, 봐봐요. 여기 얘네들 봐. 자, 구부정하지. 구부정할 때, 네 발로 걸었던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발로 걸으려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엎드려 버쳐를 하고 앞을 보려면 턱을 이렇게 들어야 돼. 그 상태에서 말을 한번 해봐. 요거 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엎드려가지고 턱을 앞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아마 성대가 눌려서 목소리가 좀 기분 나쁘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죠? 처음에 일어나서 얘가 입이 툭 튀어나온 그 입 툭 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일어난 게 척추나 이런 데 완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이야. 그러다 얘쯤 되면 더 많이, 얘쯤 되면은 거북목이 없어지고 이 척추가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커다란 특징이 바로 뭐냐면 목 안에 공간이 좀 더 많이 생기고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뭐야? 성대를 이용해서 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뭘 할 수 있다?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 굉장히 큰 변화예요. 왜?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인간은 뭐 원숭이처럼 서로 다른 약간의 높낮이 있는 울음소리로 서로를 나타냈겠지.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를 설명하거나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고급진 언어를 사용한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이 이전에 얘네들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거든, 쉽게 말하면. 얘네들까지는 전부 다 구석기야. 근데 얘네들부터는 뭘 한다? 바로 정교한 도구를 사용한다. 신석기. 그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소망을 담아서 벽화를 그리기도 한다. 시체를 매장하기도 하고. 그래요. 추모를 가지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이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요런 특징들이 이종에 오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도구를 쓰는 게 얘가 도구는 못 쓰고 불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점점점 오면서 그 옵션들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주제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주제 2번. 뗏석기로 대표되는 구석기 문화가 나와요. 뗏석기라는 게 나와. 뗏석기. 뗏석기가 뭐냐? 돌을 떼내가지고 만든 석기입니다. 자, 여기 돌이 크게 한 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돌을 이렇게 팡팡 때리면 돌에 결이 있기 때문에 이 결을 따라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죠? 쪼개져가지고 요걸 가지고 석기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정교한 석기를 못 썼어. 처음에는 그냥 큰 짱돌에다가 돌을 때려가지고 주먹도끼라는 걸 만들었어요. 생이 되게 투박하게 생겼어. 주먹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게 주먹도끼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요거. 자, 처음에 이 주먹도끼 가지고 모든 걸 다 했을 거야. 이거 가지고, 그죠? 고기 가죽도 벗기고, 고기도 뭐 이렇게 잘라 먹고, 그 다음에 이걸로 동물 머리도 박살내고, 그죠? 뚝배기도 깨고, 이랬을 거야. 근데 주먹도끼 갖고 다 하려니까 불편한 거야. 왜? 저게 크기가 이만하니까 이걸 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가 불편하지. 생각해봐. 저 뾰족한 끝으로 가죽 같은 거 예민하게 잘 이렇게 다룰 수 있겠어? 불가능하지. 그래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도구들을 다양한 걸 만들어요. 집게 혹은 글게 이런 거 만들어요. 글게는 어디에 쓰느냐? 감자탕 좋아요, 감자탕? 감자탕 사이에 이 고기들 있잖아. 그거 뼈 발라 먹을 때 여러분들 막 이렇게 장갑 끼고 먹지? 이때도 마찬가지야. 뼈를 발라 먹고 싶은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살코기를 이렇게 막 파내고 싶은데 주먹도끼 가지고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깨다가 이 떨어져 나온 요 작은 석기 날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파서 먹어요. 그죠? 긁어서 먹는다. 긁기예요. 그죠? 자, 경제 봅시다. 지금이나 그때나 먹고 사는 문제가 생활 전반을 좌우합니다.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얘들은 뭘 먹고 살았느냐? 자, 농사는 아직 못 지으니까 채집을 했어요. 과일 나무 같은 거 따먹고. 그죠? 자, 채집하고 질리면 이제 고기도 먹어야 되니까 수렵도 했겠지. 그죠? 물고기 잡이 이런 것도 하고. 그죠? 자, 근데 채집과 수렵 생활은 한계가 좀 있어요. 자, 일단 채집을 할 때 과일을 주로 채집을 한단 말이에요. 과일이 장기적으로 저장이 돼, 안 돼? 아마 안 돼요. 이게 과일이 나는 시기가 가을쯤 된다 그래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과일 빨리 먹어야 돼. 그죠? 그러면 끊임없이 과일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 이동해야 돼. 짐승 잡는 것도 마찬가지야. 잘 생각해봐요. 멧돼지가 있다. 멧돼지를 보고 주먹도끼로 뚝배기를 깼는데 한 방에 멧돼지가 안 갔어. 멧돼지가 피를 흘리면서 나는 이제 틀렸어. 넌 이걸 먹어라고 배를 이렇게 주먹도끼로 쫙 째가지고 여기 있어 삼겹살이야 하고 딱 줄 것 같아? 아니야. 죽어라고 도망다니거나 안 그러면 오히려 저항하지. 즉, 이 시기의 경제생활 이것들의 특징은 바로 뭐다? 먹을 것들이 돌아다닌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먹을 것들이 이동하니까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동해야 되는 거야.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먹을 것들이 이동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동해서 며칠 안 지내고 또 딴 데 가야 되는데 집을 이쁘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죠? 오래 머물러도 2주 정도 있다가는 무조건 가야 돼. 아니, 3, 4년 살 것 같으면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도 좋은 거 뽑고 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을 대충 막 짓습니다. 막 집입니다. 혹은 지어져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어떤 거? 비 올 때 피할 수 있는 동굴이나 혹은 바위 그늘 같은 데 들어가기도 했어요. 바위 그늘은 뭐냐면 큰 바위가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 그럼 땅에 이렇게 있으면 비가 막 떨어지면 여기 이 사이로는 비가 안 온다고. 그죠? 여기 이런 데 막 들어가서 자고 이랬단 말이야.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동굴이나 바위 그늘은 흔할까 흔하지 않을까? 안 흔해요. 우리 뭐 산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굴이 있는 동네가 얼마나 있겠어.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동굴이나 바위 그늘이 비 올 때 피할 수 있잖아. 이걸 짐승들도 알아요. 그래서 동굴에 잘못 들어갔다가 곰 만나서 목숨을 건 타이틀 맞짱을 뜨기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실제로 동굴에서 출토된 구석기 유적지에 보면 곰 턱뼈가 발견되기도 했다니까. 재수 없어서 둘이 마주치기라도 해봐. 아주 끝장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당시에 먹을 걸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다. 그러면 사회적인 계급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직은 계급이 없어요. 왜? 다 같이 가난하기 때문에. 다 같이 가난해요. 물론 사냥을 이렇게 리드하는 리더는 있었을 거예요. 반장 같은 존재는 있었을 거예요. 야, 저기 창 잡아서 저 배돼지 찔러, 그게 좋을 것 같아 라고 경험이 많은 무리의 지도자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가 지배자는 아니야. 알겠죠? 걔가 왕이나 뭐 이런 게 돼가지고 야, 세금을 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가진 게 아직 없으니까. 아니, 먹고 남는 게 좀 있어야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뭘 할 거 아니야. 다 같이 거지라서 없어요. 자, 사회적으로 평등하다. 자, 그 다음 예술상을 좀 봅시다. 예술상. 얘네들이 예술 활동을 했는데, 구석기인들이 무슨 예술을 해요? 하는데, 잘해요. 뭘 그렸냐? 원래 예술은 자기가 바라는 걸 그리는 거거든. 여러분들 셀카 찍는 것도 일종의 예술 활동인데 자기 얼굴을 필터를 통해서 미백을 시키면서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난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예술 활동이라고 보거든. 그죠? 어,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배불리 먹는 거예요. 왜? 내일 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거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또 바라는 건 부족이 어느 정도 좀 늘어나는 거야. 그죠? 근데 부족이 잘 늘어나지 않아요. 왜?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어때요? 높아요. 높아. 자, 왜 그런지 천천히 좀 봅시다. 동굴벽화. 일단 예술활동으로 동굴벽화를 그리는데 라스코라는 곳과 알타미라라는 곳에 동굴벽화를 그려요. 둘 다 동굴인데 에이 쌤 얘들 그려봐야 얼마나 그렇겠어 하는데 훨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준이 높아요. 자, 교과서를 보여주자면 보여요? 얘들이 그린 벽화야. 자, 이거 딱 봐도 소, 그죠? 말, 그죠? 색깔도 정말 괜찮게 그렸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남겼다. 뭐, 그럼 얘는 왜 힘들게 이걸 그렸냐? 뭘 가지고 그렸냐? 검은 선은 아마 숯을 이용했을 거예요. 나무 태운 거. 그 다음에 뭐야, 빨간색은 근처에 있는 철광석 있죠. 녹슨 거. 그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사냥을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먹을 게 얘들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먹고 싶은 소나 이런 것들을 그렸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그린 게 바로 벨렌드로프의 비너스라고 부르는 풍만한 여신상 같은 거. 풍만한 여인상을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애 노타가 많이 죽었어요. 이 산모들도 많이 죽고 아이들도 많이 죽었는데 왜 그러냐? 이게 우리 애기들 보면 머리가 굉장히 크지 않아요? 머리가 굉장히 커요. 머리가 굉장히 크니까 아무리 그 출산하는 동안에 이렇게 그 골반이 이렇게 넓혀지고 산도를 통해서 애가 나오더라도 잘못하면 애 머리가 걸리는 거야. 걸려가지고 산모나 이런 게 굉장히 산모나 아이 둘 다 위태로워서 죽는 사태가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제왕절개라도 있지. 그땐 그런 거 없었어. 그죠? 자, 그래서 아이를 잘 놓을 수 있는 여인상을 얘네들이 조각을 했어요. 우리 비너스라고 하면 미의 여신이잖아. 아름다움을 상징하잖아. 근데 봐봐.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다니까. 그죠? 아이를 잘 먹일 수 있는 젖을 먹일 수 있는 가슴과 아이를 잘 놓을 수 있는 엉덩이가 굉장히 부각된 여신상이에요. 그죠? 뭘 기원하는 거냐? 다산을 기원하는 거죠. 왜 다산을 기원하느냐? 사냥할 때 인원수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돼요. 이 당시에 사냥감들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이 당시 사냥감들이 매머드거든요. 매머드. 우리 맘모스라고 부르는 거. 털 달린 코끼리 같은 거 있잖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그 교실의 벽면 있잖아요. 그 앞문 뒷문 있는 그 벽면. 그 벽면의 3분의 2만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돼.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일단 인원수가 많아야지. 인원수가 많아서 창을 좀 던질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수가 되어야 사냥도 성공하고 다른 무리랑 마주쳤을 때 맞짱도 뜰 수 있고 이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이걸 만들어서 기원했던 거지. 자, 우리나라와 주변의 구석기, 우리나라랑 만주의 구석기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랑 만주의 구석기는 70만 년 전이고 북경에서는 베이징인이라는 게 유명해요. 북경인 뭐 이렇게 부르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유적지가 어디냐면 연천 전곡리예요. 자,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내가 좀 전에 보여줬던 구석기의 주먹도끼 있지?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빠밤. 이거 미안해요. 가운데 손가락 써서. 자,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발굴한 게 아니고 사실 미군 병사가 우리나라에 훈련 뛰러 왔다가 이 사람이 미군이 되기 전에 전공이 고고학이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받다가 땅을 보니까 주먹도끼가 있는 거야. 이거 뭐지? 해서
구석기 유적이 있구나. 학술지에 실어가지고 이게 발표가 돼요. 사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구석기 유적지가 있다는 걸 대부분 부정했거든요. 왜? 이 당시 빙하기라 가지고 바다가 이렇게 이어져 있었는데 한반도에는 구석기 유적지가 나오는데 일본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만 유출을 해보면 인류가 구석기 시대부터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에 왔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한반도에 구석기 유적지가 나타나고 신석기 유적지는 둘 다 나타나니까 그죠? 그게 싫어서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유적지가 나타나면 구석기 유적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버렸어요. 부정을 하다가 이 미군이었던 이 사람이 발견해서 한반도에 구석기 유적지가 있다라는 걸 대대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또 하나 더는 이 도끼 모양이 좀 특이한데 이게 서양 애들이 참 나쁜 게 도끼가 보통은 한 면이 있는 게 있고 두 면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날이 두 면이 있잖아, 얘는. 예, 그죠? 근데 한 면이 있는 도끼가 아시아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그거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봐봐, 너희는 구석기 시대 때부터 멍청해서 나를 한쪽 면만 썼어 라고 우리를 계속 이렇게 놀렸어요. 인종차별 같은 걸 한 거지. 그죠? 옛날부터 너희는 이방했어 라고. 근데 연천 전곡리의 도끼는 날이 두 개가 다 서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인들의 주장이 거짓말이다, 헛소리 좀 하지 마라 라는 이런 팩트의 근거로 많이 이용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